자, 이제는 농지법입니다. 우리가 농지법은 두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정형화되어 있겠죠. 농지는 개발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지는 소유,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지법 파트도 소유 파트, 이용 파트, 보존 파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의 목적을 본다 할지라도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지에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존한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업인의 경영 안정, 또 농업 생산 활성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결국 국토 환경 보존에 있다 그런 말 썼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문제 가지고 나올 수는 없겠고 소유, 이용, 보존이고 개발이 될 수 없다. 그럼 결국 따지면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농지에서는 용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용어 정의 중에 농지란 말이 있죠. 자, 그럼 우선 농지라고 할 때 농지는 지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답, 과수원. 자, 이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연히 뭐라 했어요? 전답과수원이 지목이겠죠. 그러면 이 같은 전답과수원 외에도 이건 당연히 농지지만 이거 외에도 농지가 가능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외에도 농지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실제 그러니까 현황 지목이겠죠. 실제 농작물의 경작지, 농작물의 경작지. 그다음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다년생 가서 식물 재배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이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런 거 위에 농지 개량 시설이 있다. 자, 뭐가 있다? 농지 개량 시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량 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지, 양배, 수록 이런 것이 있겠죠. 그다음 여기에 또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 농축산물 생산 시설, 고정식 온실이라든가 뭐 재배사라든가 버스재배, 비닐하우스라든가 또 간이 퇴비장이라든가 또 농막 같은 거 있죠. 간이 액비 저장소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 쓰면 농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답과수원 같은 법적 지목이나 이런 현황 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들끼리 뭐라 그런다? 현황 지목. 이런 현황에 쓰여 있으면 농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단연성 식물의 재배지 경작지라 할지라도 실제로 쓰고 있다 할지라도 제외가 되는 것이 있더라 볼 수 있어요. 제외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우리가 봤을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한 법률에 의해서 전답과수원인다 할지라도 단연성 생물을 3년 미만으로 경작한다. 3년 미만으로 경작한다. 3년 미만의 경작지가 있다든가.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했느냐 수반하지 않았느냐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농지라고 할 수 없어요. 수반했다면 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냐 이게 잘 모르면 예전에 화전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 화전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그 화전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면 임야를 갖다가 소위 불을 질러서 개간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했죠. 그것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료를 하는 것보다 그 지력이 떨어지면 또 옆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처럼 형질 변경, 개간을 수반했으면 농지만 그렇지 않으면 농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초지법의 초지는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했죠. 사자성어 중에 초지일관. 자, 그냥 여담삼아 얘기하는 것이죠.
공법에도 초지일간이에요. 초지는 무조건 초지법이지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와 관련된 걸 보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농지 범위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의 양수시설 수로 제방 부지. 다음 농작물의 경작지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부지. 다음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농막. 농막은 당연히 농지죠. 어디서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에 되는 거죠. 그러나 뭐는 아니냐? 초지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뭐는 아니다? 초지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지적법이라는 건 이제 과거에 때 가져왔지만, 자, 지금 이제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 종전에는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자, 역사적 변천이 많았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996년 이후, 1996년 이후, 그러면, 자, 몇 년 이상? 3년 이상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작해온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에 의해서 지목이 작정지인 토지 당연히 되겠죠. 다음 농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는 거죠. 농업에 종사하는 누구라 한다? 개인. 그러면 1,000제곱미터 농지의 농작물 또는 단연성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 우리가 왔을 때 농지가 100평 이상 온실 있죠. 100평 330 이상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거에서 설치하는 농작물 및 단연 생식물의 재배 경작지, 경작 또는 재배지. 그다음 이제 대가축 같은 뭐라 해서 소 2마리 이상 두라리죠. 중가축, 그렇죠? 염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중가축이라 하죠. 돼지. 그다음 소가축이다 그런 말을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가축 같은 거는 우리가 뭐 토끼라든가 이런 경우를 갖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마리 이상 가금, 닭간 같은 걸 얘기했죠. 그래서 천수, 꿀벌 10군 사육하거나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농업경을 통해 농작물의 연간 판매액이 110만 원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1년 중 120일 이상이니까 150일 축산업에 종사한다. 당연히 뭐라 볼 수 있어요? 농업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1200제곱미터인 농지의 단연 식물을 재배하는 거 연중에 100일 이상.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라 했어요? 300평 이상으로서 90일, 그러니까 100일이니까 당연히죠. 대가축 2두인데 3두라 했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가금, 꿩, 닭 같은 건 천수인데 1200은 되겠죠. 농업경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액이 80만 원 틀렸죠. 12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농사짓는 주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도 있죠. 농업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명칭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자꾸 이제 법의 용어가 바뀌는, 큰 용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법 집체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좀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되겠고,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 그다음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 이런 경우 있고, 그다음 농업경영이라는 것은 농업이나 농업법인의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자를 갖다 뭐라 한다? 농업경영이라 하죠. 자경이란 말은요,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 대해서 농작업의 경작, 단연생 식물을 재배해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얼마? 2분의 1 이상. 자,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뭐예요? 품앗이가 있잖아요. 1대1 노동경험앗이. 내가 너희 집 가서 일 도와줄 테니까 너 다음에 나 필요하면 우리 집 와서 도와줘. 품앗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상 자기 농업 경영에
그 노동력을 갖다 경주하는 자. 그러나 농업법인은 그 따질 거 없어요. 그 소요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나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위탁 경영이라는 것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농지 전용이란 말 많이 쓰죠. 농지를 갖다 전용한다 그랬는데 농지 전용, 농지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전용이란 건 이거는 다 쓴다는 소리겠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농지를 갖다 바꿔서 쓰는 거, 바꿀 전환, 바꿔 쓰는 거. 또 어떤 건 농지만 전용, 이건 전용은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그것만 전속해 쓰는 거, 위에는 전적으로 쓰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농지를 농사 짓지 않고 딴짓 하는 거, 소위 이걸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농지에다 축사 졌다, 농지 전용 아닙니다. 농지에다 공장 졌다, 농지 전용이야. 농지에다 주택 졌다, 농지 전용이야. 농지에다 농화가 주택 졌다, 당연히 농지 전용인 겁니다. 알겠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농지 이념 필요 없겠고요. 농지의 이념이란 건 뭐를 갖다가 농지는 권리행사 이념이 있고 소유 이념이 있고 이용의 이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마디로 뭐냐?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공공의 거다 말이야. 토지 공개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것이니까 적합하게 행사하고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농지에 뭐에 관한 사항을 나가면 되냐? 소유에 관한 사항을 나가면 되겠다 하는 볼 수 있어요. 농지의 소유. 농지를 소유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다면 원칙은 한자의 입장을 갖다 도입해 본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제가 이거 못 쓴 한자 그렸습니다. 자, 이해해 주세요. 경자, 갈경자. 그렇죠? 그래서 갈자만이, 자, 갈자만이 경자, 있을 유자, 밭전자. 그러니까 농업을 경영할 자만이 농지를 가져라. 농지를 경영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갖는다. 그럼 경영 이용하지 못하면 갖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있는 걸 그리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뒷담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거냐. 간감하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빨리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암기 코드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암기 코드 입장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 줄초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적 주체 주말체험영농 초등학교 상속 국가 줄초상 놔도 개팔자는 농담한다. 개팔자 농담한다. 말되죠. 국가의 그런 푸른 자 국가가 줄초상 놔도 개팔자는 농담한다. 그런데 자 이게 뭐냐? 개 1500점 때문에 개발진주고 8년 이상 농사했다 인용한 자. 그다음에 자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개인. 농이란 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자. 다음 담보농지 리츠회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한계농지. 한계농지란 건 상담부와 하담부의 경사도가 12% 정도 차이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영농 여건 분리농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다라는 건 우리가 법이 정하는 걸 갖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농어촌 공사가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또는 공유수면 매립해서 매립 농지를 갖다 취득한다든가 농지 수용해서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이미 농림축산식품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의해서 가져간다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농지를 갖다 가져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법이 정한 거라 가져갈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는 경우도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게 됐어. 장기 나가게 됐어. 또 아니면 내가 군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농사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땅 네가 농사 줘줘. 네가 알아서 붙여.
그러나 갔다 오는 동안 임대 경영에 대해서 사용돼 하지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는 농지법에 규정된 거 외에서 만약에 특례를 정한다면 투기가 나타날 수 있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 외에서는 특례를 두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경자유전, 이 사람은 투기가 아니죠. 또 공적 주체, 투기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경자유전은 가진 만큼 갖는 겁니다. 다음 공적 주체가 있는데 공적 주체도 가진 만큼 갖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사적 주체, 특히 사적 주체가 문제되겠죠. 자, 소유 상한과 관련됐을 때 우선 제일 먼저 주말 체험 영농이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 주말 농장하고 틀린 겁니다.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까지 하느냐? 300평. 300평이니까 1평이 3.3058. 그러면 300평 곱하기 3.3058 계산해 보세요. 999점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미만. 장난칠 때가 아니라 법에서 이하 그러면 맞은 틀린지 모르고 1000만 원 연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방지해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속받아서 농업 경영한다. 그럼 가진 만큼 다 갖는 거예요. 상속이란 말은 여러분들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망이 계시잖아요. 사망. 그러면 우리가 사망은 상속은 용태가 아니라 사건이잖아요. 투기 아니잖아요. 그럼 가진 만큼 갖는데 농업 경영하지 않는다. 농업 경영을 하게 되면 농업을 갖다 경영한다. 그러면 이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농업을 경영하면 가진 만큼 갖는 거고 농업 경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만 제곱미터 이하 갖고 나머지는 위탁이나 알겠죠? 기타 처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예외가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한 경우 이농 당시에 갖고 있던 당시 소유하던 것에 대해서 얼마까지 갈 수 있냐?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처분하거나 위탁경영하면 가질 만큼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세대원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뭘 다 이야기한다? 세대원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해봅시다. 자, 뭐라고 했냐? 농지법령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최근까지 나왔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오케이, 개인도 가졌죠? 법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맞는 거죠. 주말체험 영농이니까. 다음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맞습니다. 주말체험 농지취득은 있어야 돼요.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소유 농지를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면 농산물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활에 편의에 필요한 거죠. 그럼 신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은 뭔데? 허가인데 신고한다. 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그런데 자, 징집이란 말은 방금 그랬죠. 내가 법에 정한 사유 아닙니까? 처분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농지를 갖다가 취득할 때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농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농지를 갖다 취득하는 것인가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농지 취득 뭐가 필요하죠?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필요하냐? 농지를 취득할 때만 필요한 거. 취득할 때.
이미 내가 농지 취득돼 있다.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았다. 농지취득 필요 없어요. 이렇게 봐야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은 누가 발급받느냐? 시구업 면장이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군수 없고 도지사 없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도시들이 많잖아요. 도농복합도시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수도권에 가장 가까이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자 경기도 광주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뭐 쌍용동도 있고 역동도 있고 동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농지를 취득하겠다. 그럼 동이니까 시장한테 받는 광주시장한테. 근데 거기에 중부면이 있다. 그럼 면장한테 받는 겁니다. 또 오포읍이 있다. 그러면 초월읍이 있다. 그럼 읍장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구 읍면.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곳에서 만약에 금천구에서 농지가 있다. 농지 취득하겠다. 금천구청장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시구 읍면장한테 발급받는 거다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급받을 때 여기 농지증을 갖다가 발급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발급받는 절차는요. 신청서에다가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나는 지금 면적을 얼마고 가서 농기구 같은 건 어떻게 확보하고 장비는 어떻게 확보하고 나는 실제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획서가 있어요. 농업경영계획서. 그래서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하는 경우 있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구 읍면장한테 주면 시구 읍면장은 원칙적으로 농사니까 4일 내 처리하는 거예요. 농사니까 4일 내 처리. 그런데 농업경영 제출하지 않으면 2일 내 처리해 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2일 내 처리해 줄 수가 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어도 자 이건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있습니다. 없어도 취득하는 경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국가 지방자치 상속 담보농지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됐다. 이런 경우라든가 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다든가 또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다든가 수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의 합병 공유농지를 분할한다든가 또 시효가 완성돼 있다든가 또 환매해서 이뤄준다든가 농업경영 증진사업에서 취득한다. 이럴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내용의 측면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업법인의 합병 사람의 사망과 마찬가지죠. 상속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농취증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겠고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 전용 신고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렇습니다. 자 이건 당연히 농취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이때 이제 전용 신고하는 거죠. 전용 신고하게 되면 농취증은 있어야 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유농지를 분할한다. 농취증 필요 없죠. 상속 역시 농취증 필요 없죠. 시효 완성 농취증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죠. 농지 취득 발급받으면 시구 읍면 장한테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는 세 가지가 있다.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농지 소유할 때 그 소유하고 있는 자만 이용 실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겠죠.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그거죠. 우리가 보면 자 성냥팔이 소년처럼 자 초한계비 주자 엄청 불쌍하니까 뭐한다? 암기비법 초한계비 주자. 요새 여러분들 초도요. 이거 아주 난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들 거리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보면 초 하나 가지고도 소위 우리가 엉덩이를 뜨뜻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면 그 뭐랄까요? 통에다 집어넣어서 그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죠. 그럼 여기 초라는 건 초등학교를 얘기해. 초중등학교 학교. 그다음 한계농지. 자, 여건 불린 농지, 경영여건 불린 농지, 개발사업지구 1500제곱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 비축농지, 한국토지주택국가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주말체험영농. 자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며칠에 처리해준다? 4일. 그런데 농업경영기술 제출하자면 2일 내 처리해준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는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 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다음 농업에 대해서 농지 위탁 경영 제한이죠. 왜냐하면 농지는 소유할 자가 소유해야 돼요. 그럼 농지 사가지고 자 친구한테 야 농사 네가 줘. 그리고 거기서 남는 거 난 조금만 주고 네가 벌어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농지 위탁 경영을 갖다 뭐 하더라? 제한하더라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인 경우 그랬습니다. 자, 무슨 법에서? 병역법. 이때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갈 동안 가서 있는 동안. 그다음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조심해야 되겠죠. 이럴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여행 그건 아니죠. 그다음 농업법인이 재판 중이 아니라 청산 중. 그다음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그다음 구치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에 수감 중이다.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동안 농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또 자 조심해야 되겠죠.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에 얼마를 갖다가 일부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자, 그다음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침해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농지 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것. 국내 1년 아니죠. 국내에 1년간이란 말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라든가 내가 또 국내에 있더라도 3개월 이상 치료받는 경우죠. 그 다음 농업법이 소송이 아니라 농업법이 청산 중이어야 되겠죠. 농작업 중 부상으로 3개월간 치료해야 되겠죠. 구치소감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국외여행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뭘 볼 수 있어요? 농지 소유는 경자 유전이고 예외가 있겠고 또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여기 보니까 농지를 갖다가 소유를 갖다가 할자가 아닌 경우 무슨 의미가 생기냐? 처분 사유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처분 사유. 그럼 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냐? 경자 유전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선을 초과했다. 그럼 전부가 아니라 이 초과 분해에 대해서만 처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분해에서만? 초과 분해에 대해서만 처분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져가는데 이 처분 사유다. 그랬으면 이 처분 사유가 됐다. 그럼 우리는 1년 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의무가? 처분 의무가. 그러나 가서 만약에 안 하더라. 그러면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처분 명령도 3년간 직권 유예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 직권 유예가 가능하다. 몇 년간? 3년간 직권 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년간.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가서 이 직권 유예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처분하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서 자, 이거 뭐 잘못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걷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매수 청구 한국농어촌공사 좀 사주세요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처분하지 않더라 그럼 가서 뭐냐 할 때까지 반복하는 이행 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되어 있습니다. 매년 토지가액의 20%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농지 처분 사유가 되는 건 뭐냐? 한번 봅시다.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또는 농지 개량, 질병 등 대통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을 합니다. 다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성립되지 않게 됐다. 그럼 회사법인은 가서 뭐 할 수 있냐? 청산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보정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원래 청산한다 2개월이고 보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말을 더 플러스를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시장군수구청의 인정. 다음,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체험 영농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이 인정한다. 다음,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다. 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다.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는 무엇이 있는가? 가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협의를 마치고서 뭐 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투자 등 취득보상법률에 따라서 소유했다. 그런데 그럼 협의를 마쳤다면 상관없지 마치 않았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의를 통해서 마쳤다면 상관없는데 마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여기에 또 역시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토지 비축 심사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 농지 소유 창안을 초과했다. 그러면 상한선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분 뭐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걸 판명됐다. 다음,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계획서에 농지를 이용하지 아니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을 했다. 그 다음, 우리는 만약에 이와 같이 가서 이렇게 됐다면 이 사유가 있다. 그럼 사유 발생은 당연히 1년 내 처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통지는 해주는 겁니다. 당시 그렇게 됐다고 통지는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때 보세요.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안 한다.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그럼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데, 자, 가서 뭘 갖다 했냐? 사주세요인데 보세요.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냈지만 매청구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여기다가 매수청을 요구합니다. 그 매수청을 요구하게 되면 매수 가격이 바로 뭐냐? 공시지가가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시가가 부근의 가격과 비교해서 낮다면 낮은 가격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또 하나, 이 농어촌공사가 매수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농지자금, 농지관리기금에 의해서 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가서 처분 명령을 유예시킬 수 있다. 몇 년 유예시키자면 처분 의무가 가정하는데 3년이 지난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녔는데 상속받은 땅이 있어요. 내가 농사 안 지면 만까지는 가지고 난 위탁경영인데 안 한다. 그럼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틈틈이 가서 농사를 줘. 몇 년? 3년. 그러면 나는 농사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또 한국농어촌공사 때 매도 위탁 체결하는데 자기도 못 처분했어. 나한테 처분하라. 가혹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예 사유에 대해서 가져가는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처분 명령의 소멸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을 유예받은 후 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는 처분 명령에서 그 유예 기간은 처분 의무만 없어지는 거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안 하면 뭘 갖다 부과시킨다 그랬죠?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킬 경우는 자, 뭐가 있느냐?
몇 퍼센트? 20%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될 때 미리 알려줘요. 계고 문서로서. 그 다음 가서 우리는 매년 1회 이상 1회 부과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시장군구청장은 처분 명령 받는 가 처분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미 부과된 건 납부해야 돼요. 새로운 것만 납부하지 말아라. 새로운 거는 가서 부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형태의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고, 안 내면 이의를 제기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농지 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처분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라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자, 옳은 거죠. 그죠? 공직 취임기간 동안 면제되는 거예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니죠. 초과된 것만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자,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면 1년간 사유 발생 1년이고 안 하면 6개월간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농지 전용 신고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그랬는데 자, 1년이죠. 1년. 예. 그 다음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도 청구를 요구하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 나 이제 담보농지의 취득이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담보농지의 취득. 그러면 경매권자로부터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 기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자가 없다. 그러면 그 후에 경매에 응하여 담보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자, 뭐가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의 지역농업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 조합들이 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겠고 또 일정한 금융기관이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여러분들 리츠회사 같은 자동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을 수 있고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저당권에 의한 취득하는 것, 처분하는 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처분을 갖다 뭐 할 수도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 준비겠죠.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런 형태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는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농지 이용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